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과 분석에 보내주시는 슈퍼땡스는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경기는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을 시험해 보기에 정말 완벽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함부르크 SB 대 RB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언뜻 보기엔 승패가 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기본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한쪽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정말 절실한 리그 최상위권 팀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일부 리그에 올라온 말 그대로 승격팀입니다. RB 라이프치 지금 승점 41점으로 리그 5위, 정말 중요한 그 4위 자리를 뺏어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반면에 함부르크 SB는 어떠냐? 승점 26점으로 11위. 사실 승격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위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함부르크가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거든요. 최근 홈 7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7연속 무패.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 안방이다라고 보여주는, 원정팀에게는 거의 요새나 다름없는 거죠. 자, 이제 아마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변수죠. 바로 선수 문제입니다. 누가 뛰고 누가 못 뛰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간단한 그림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라이프치히 상황이 꽤 심각해요. 팀의 중심, 그러니까 척추 라인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주전 골키퍼 페테르 굴라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명타는 미드필더 자베르 슐라거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걸 프로그레시브 캐리라고 하는데, 이걸 무려 67번이나 해냈어요. 팀 공격의 시발점, 그냥 엔진 그 자체인 선수예요. 이걸 보면 그 공백이 얼마나 큰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를 대신할 니콜라스 자이발트의 기록은 58회.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라이프치히가 중원에서부터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확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중앙 돌파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함부르크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죠. 오히려 핵심 선수 2명이 돌아옵니다. 수비의 핵, 루카 부시코피치, 그리고 중원의 살림꾼 알베르 삼비로쿤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팀의 기둥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선수 구성의 변화가 경기장 안에서 벌어질 전술 싸움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한번 들여다보죠. 함부르크는 보통 윙백들을 아주 높이 올려서 측면을 공략해요. 넓게, 아주 넓게요. 근데 바로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중앙 수비랑 측면 수비 사이,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이 뻥 뚫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공간이 라이프치히의 최고 무기인 다비드 라움과 얀 디오망드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터라는 거죠. 세트피스로 가면 이 불균형은 더 심해져요. 라이프치히는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세트피스 공격 강팀입니다. 반면에 함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 때 조직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고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전술적인 특징들이 과연 실제 수비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라이프치히 수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특히 원정만 가면 경기당 1.4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경험이 부족한 신인 골키퍼가 5만 명이 넘는 원정 팬들의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점은 함부르크의 홈 성적을 보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함부르크는 홈에서 실점이 경기당 1.18골로 뚝 떨어져요. 자기들 안방을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를 잘하고 전술을 잘 짜도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양 팀의 결정력, 즉 골 마무리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공격에서만큼은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어요. 기대 득점이 43.3인데 실제 44골을 넣었으니까 거의 딱 예상만큼 넣어준 거죠. 근데 함부르크는 득점력이 많이 아쉬워요. 데이터상으로는 2골 이상 더 넣었어야 하는데 그만큼 마무리가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끝까지 눈을 떼면 안 될 겁니다. 경기 후반부 패턴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두 팀 다 60분이 넘어가면 갑자기 템포가 확 올라가면서 경기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변해요. 특히 라이프치히는 75분 이후에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경기 막판에 엄청난 드라마가 터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동기부여나 심판 성향 같은 변수,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베팅 시장의 흐름까지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부르크의 호미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전문 베터들의 돈은 전부 RB 라이프치히로 몰리고 있어요. 배당이 1.87까지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이긴다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시장이 그냥 라이프치히의 승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골이 많이 터지는 난타전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총 3.5골 이상이 나올 거라는 쪽의 배당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프로들이 보기에 양팀 수비 결국엔 서로에게 다 뚫릴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분석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완벽한 창과 완벽한 방패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러진 창과 금이 간 방패가 서로 필사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경기에서는 골이 터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요. 양팀 모두 득점할 확률이 아주 높고 전체 득점도 2.5골은 까분하게 넘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패를 예측해야 한다면 결국 모든 퍼즐을 맞췄을 때 라이프치히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 챔스 진출이라는 그 절박함, 그리고 결정적인 공간을 공략하는 전술적 우위, 이런 것들이 결국 차이를 만들 겁니다. 아마 아주 치열하고 골도 많이 터지는 경기가 되겠지만 그 난타전의 끝에서 웃는 쪽은 라이프치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바로 그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